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로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이상현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영어 영역 부분의 출제 경향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여 9월과 이후에 있을 수능에 어떻게 대비하고 그 어떤 추세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6월 모의고사는 역대 그 어떤 영어 시험보다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당황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축이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건대 이번에 1등급 비율은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당황해 하셨을 거라고 짐작되는데요. 우리 기존의 역대 평가 모의고사들과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비교하여 그 오답률과 그다음에 그 어떤 난이도를 비교해서 이번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개년의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있어서 최고 난이도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그 일단 오답률의 비율이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표로 정리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난 2개년의 결과치를 가져왔는데요. 1등급 비율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9월과 작년 수능을 보시면 1등급 비율이 4.37, 4.71%로 가장 역대로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시험들의 오답률 상위 5위까지의 오답률을 보면요. 보통 이제 거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80% 이상이나 70% 후반 또는 80% 이상의 오답률을 차지하는 문항이 작년 9월에서는 3문항이었고요. 작년 수능에서는 2문항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물론 이것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많아지니까 확실히 1등급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EBS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문제, 오답률 상위 5위까지가 5문제가 전부 오답률 80% 이상입니다. 그럼 이 말은 1등급 비율이 월등하게 낮아질 거다. 아마 4%는 커녕 거의 1, 2%가 아닐까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상위 문제들의 오답률도 76%나 75% 상당히 높습니다. 100명이 시험을 보면 최소한 88명에서 75명 정도의 인원들이 틀리는 문제들이 장장 7문제나 차지하고 있고 이 말은 1등급, 2등급 비율이 많이 낮아질 거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3등급 쪽이나 4등급 쪽의 인원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평상시에 보던 모의고사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생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오답률 상위 문제를 통해서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어떤 점이 어려웠으며 그 경향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특징적으로는 기존의 편견을 깨려는 시도, 평가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요령이라면 요령이랄까, 아니면 패턴이라면 패턴이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 이외에 거품으로 들어가 있는 그냥 익숙함으로 풀어낸 점수를 걷어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36번의 순서 배열 문제나 29번의 어법 문제 같은 경우 36번에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순서 배열이 A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정답인 문제가 36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률 1위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 기존의 틀하고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오답률 1위로 랭크되었고요. 오답률 4위에 해당되는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많이 출제되던 패턴보다는 수동태, 동사의 태를 물어보는 문제로 이제 출제되었는데요. 기부동사의 특징상 뒤에 목적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움. 그래서 문장의 어느 정도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통해서 그냥 어법을 어법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문장 구조에 맞게 지문을 이해할 줄 아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풀었던 학생들에게는 꽤 어려웠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특징으로는요, 선택지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주제 파트의 문제들, 주요제, 그러니까 주제 요지 찾기 쪽의 문제들이 대부분 그랬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오답률이 높았던 31번의 빈칸 추론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오답률 2위 문제였는데요. 31번의 빈칸 추론 문제를 보면 그 주제가 디지털 시대에 보존돼야 될 대상이 매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 자체지, 그걸 담고 있는 매체는 어떤 보존의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취지의 글이었는데요. 그 빈칸 문장을 보시면 매체가 블랭크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매체가 보존돼야 될 대상은 아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선택지를 골라달라라는 어떤 취지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답이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보존돼야 될 그 대상인 메시지가 답이었는데요. 그 같은 선택지에 어떤 선택지가 있었냐면, 우리가 쉽게 막연하게 대강 어떤 윤곽만 잡았다면 플랫폼이라든지 어떤 저장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도 실질적으로 주제와 여기서는 관련돼 있는 단어다 보니 정확하게 이 빈칸에서 요구하는 바를 찾지 못하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예전에는 어떤 주제만 파악하면 그 관련된 어떤 선택지, 정답지와 나머지 선택지들은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쉬웠던 반면, 이번에 6평의 특징은 선택지를 골라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지문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선지해서 골라낸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 6평 모의고사의 특징으로는요, 지문 자체의 내용이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고 문장의 길이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길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39번 문제였는데요. 39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문장 위치 파악 문제인데요. 거기에 이제 구상주의가 나오고 표현주의가 나오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관계로 실제로 이 부분은 문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던,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리고 그 지문에서 답의 근거로 삼을 만한 요소는 주어진 문장에 this active involvement라는 개념이 본문 안에서 aesthetic attitude is needed 라는 부분과 서로 매칭시킬 수 있어야만,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 되는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용도 어려웠는데다가 그런 어떤 힌트가 될 만한 부분들 자체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내용이 어렵고 문장이 길어서 힘들었던,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로 39번 문제를 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6월 모의고사에서 마지막으로 그 어떤 시험의 경향,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지문을 이제는 더 이상 영어를 그냥 한글로만 전환시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할 때 이제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읽는, 즉 영어를 한글로 전환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치 영어로 된 글을 영어로 된 글이지만 국어로 된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예로서 이제 34번의 빈칸 추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본다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편의상 넘버링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 1번 문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음악의 행동이나 개념에 대해서 모형화 시키려는 시도인데, 그거는 보편적 방식으로 모형화 시키려는 시도인데 이게 어렵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형화라는 단어와 일반적인 general이라는 부분을 세모를 표시했는데요. 이 부분은 같다라는 개념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보면 서로 유사한 방식, 보편적인 방식으로 음악을 이해하려는 걸 일반화, 모형화 시키려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거기서 두 번째 문장 이런 이야기 나오죠. 누구의 개념을 우리가 모형화 시킬 것인가, 누구의 개념을 표본화 시킬 것인가, 기준 삼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세 번째 문장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실제로 그게 어려운 이유는 perception of music, 음악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마다 다 대단히 다르다는, very 다르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같다는 우리가 세모를 표시했고 다르다는 것을 역삼 표시했습니다. 서로 대조되는 개념인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서로 풀어가면서 그 다음 문장들을 전부 이어간다면
결국에는 빈칸 안에 세모가 들어가든지 역삼이 들어가든지 서로 대조관계에서 어느 한 개념이 들어갈 건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3번 문장을 받아서 while this may be true,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실이 사실이었어?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게 사실이었으므로 이 this를 역삼 표시하겠습니다. 다르지만 이 말이야. I'm concerned here with,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fairly basic aspect perception. 얘들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있어서의 공통적이고 꽤 기본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공통적인 이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세모를 표시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읽어보면 대시 뒤에 보시면 which I believe are relative consistent. 그렇죠?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음악에 대한 이해는 각자 다르지만 실제로 그 베이스가 되는 상대적인 일관성 있는 이해는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consistent는 세모 표시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보편화시키기가 어렵지만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보편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을 세모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5번 문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증거가 보여준 바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find a beat, 그 어떤 음악적 형태에 있어서도 find a beat, 비트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보편성을 가진다라는 표현으로 결국은 윗글에서 앞의 내용과 연결시킨다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find beat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보편화라고 해서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6번 문장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획일적이진 않겠지만 획일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occasional disagreement, 이따금씩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역삼. 쭉 넘어가서 빈칸 문장 7번 문장. but 그러나 했으니까 이제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나는 믿는다. 역삼을 믿니? 세모를 믿니? 세모를 믿는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빈칸 안에 세모, 즉 같다라는 선택지가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선택지를 골라보면 답은 4번이 되는, 이런 모든 문장 간에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지,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을 영어를 한글로 바꾼다고 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어떤 성향이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9월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수능은 어떨까 예상해 본다면, 실제로 2022학년도 6월은 1등급 비율이 5.51%, 9월은 4.87%, 수능은 6.25%, 2023학년도는 6월은 5.74%, 그랬다가 9월이 굉장히 쉬워졌죠. 15.97%. 그래서 재작년에 수능은 7.83%로 가장 이상적인 난이도가 조절됐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킬러 문항을 없애고 쉽게 내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월에는 7.62%. 근데 9월에는 더 어려워졌어요. 4.37%. 근데 수능은 거기에 못지않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4.71%. 그러니까 6월이 쉽든 어렵든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예상하기 어렵다. 우리는 예상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6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9월과 수능을 내는 방향에 대해서 하나를 지침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 요령은 통하지 않는구나. 근본적인 읽기 능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대책에 대해서 짧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 어려운 문제 대단히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꼭 맞추자. 특히 듣기는 놓쳐서는 안 된다. 듣기 틀리면 안 된다. 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듣기는요, 듣기 약한 학생들은 계속 미루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교과서가 있는 시험 범위가 있는 어떤 시험 중에 하나가 영어 듣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수능 특강 영어 듣기와 수능 완성의 실전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길게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신다면 이건 득점할 수 있는 영역이니 틀리면 안 된다. 일단 해보세요.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어휘가 약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휘도 어떻게 보면 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뭐요? EBS 범주 안에 있는 어휘를 알면 수능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시험지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학교 어휘가 약하다? 그럼 짧은 시간에 빨리 정리 한번 하시고, 그리고 수능 어휘가 약하다? 그럼 EBS 기본 어휘를 다루고 있는 EBS 1800이나 또는 백신복화 같은 걸로 여러분 꾸준히 노력하셔서 어휘를 갖춰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피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이 길다는 말은 곧 문장, 긴 문장 안에서 주요한 정보들 위주로 요약해서 핵심 내용으로 요약해내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파악하기 힘들다 이 말이지요. 그럼 복잡한 문장을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문장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주어는 뭐가 주어인지, 동사는 뭐가 동사인지, 목적어는 목적어, 보어는 보어,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부수적인 정보들은 걸러내고 중요한 정보 위주로 글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니까 문장 구조 연습하십시오.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하셔야죠. 대학 가서 원서 읽으셔야죠.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많이 읽으십시오. 양치기 말고요. 지문 하나를 읽더라도 제대로 맥락도 파악하고 문장의 연결성도 보고 그래서 대의도 파악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지 추론도 해보고 그리고 이 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로 요약할 수 있을지 이런 연습들을 실제로 여러분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어떤 훈련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기본 교재는 EBS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실력이 부족하다면 고1 모의고사 모음집, 고2 모의고사 모음집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수준에 맞는 지문을 가지고 글 읽기에 충실한 학습을 하라 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이 아니라 단락을 이해하시고 이 단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구성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시고 다음에 무슨 글이 나와야 될지를 예상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글을 요약해 보십시오. 마치 영어 지문을 독서 읽듯이 그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읽기 능력이 근본적으로 좋아져야 영어에선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경향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능을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디 남아있는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서 올해 여러분이 의도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결과를 충분히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